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의 총괄 편집장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는 심층 탐사보도 그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예능계의 정상에 서 있던 박나래 씨를 둘러싼 사태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때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연예대상까지 거머쥐었던 그녀의 화려한 명성이 이제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법적 분쟁이라는 거대한 진흙탕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해 혐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탈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방송가 안팎에서는 그녀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나래 씨와 그녀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던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비쳤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폭로의 수위는 대중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와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며 박나래 씨가 술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자신들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상해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자체가 이미 그녀의 이미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경악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행각들입니다. 매니저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박나래 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니저들에게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인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특정 행위를 차량 내에서 서슴지 않았다는 이 구체적인 폭로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박나래 씨의 소탈한 모습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20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입니다. 3년 동안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징금이 감면되었다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죠. 돈과 명예, 그리고 인성까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나래 씨. 과연 그녀를 둘러싼 이 겹겹의 의혹 중 진실은 무엇이며 그녀가 숨기려 했던 실체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중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박나래 씨가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여준 상식 밖의 행태들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단순한 업무 강도의 문제를 넘어 인격적 모독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폭로하며 박나래 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과 함께 동승하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특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부분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의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원치 않는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했고 백미러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이는 연예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매니저들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연인들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이나 키스 정도였다면 과연 생계를 같이 하는 매니저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문제를 삼았겠느냐는 의문이 대중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정서와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는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닌 특정 행위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대중들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저히 방송인이 보여서는 안 될, 혹은 공공장소나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수준의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풍기문란을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니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뒷좌석에서 해당 행위에 몰두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 중인 직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과 매니저가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는 이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들은 이를 두고 박나래 씨가 평소 직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어른 코미디나 돌발 행동들이 당시에는 예술적 허용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사건과 맞물리며 그녀의 실제 인성이 투영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좁은 차 안에서 매니저들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자신들의 생계를 쥐고 있는 연예인의 부적절한 행각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며 느껴야 했던 수치심과 공포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소문까지 무성하게 퍼지고 있으며 가짜뉴스 채널들은 이를 이용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니저들이 공적인 기관인 고용노동청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이며 이는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미 여론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의 화려한 예능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갑질과 부적절한 사생활의 실체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공간인 차량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과 인권을 짓밟았다는 폭로는 그녀가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내 행각 폭로는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이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도덕성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차량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각이 폭로된 이후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나래 씨와 함께 있었던 그 남성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진정서와 폭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함께한 인물은 단순히 남성이라고만 지칭되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니저들이 이전의 폭로에서는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차량 사건에서는 그저 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매니저들의 태도는 대중들 사이에서 해당 남성이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남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만약 평범한 연인 관계였다면 매니저들이 굳이 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의 정체가 과거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루머 속에 등장했던 호스트바 종사자나 유흥업계 관계자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인물들이기에 그들이 남성이라고만 표현한 배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남성에 대한 근거 없는 찌라시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채널에서는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헛소문이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박나래 씨 본인이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도 자신의 업무를 돕는 직원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중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인이라면 앞좌석에 매니저와 운전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은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이 남성이 박나래 씨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단순히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넘어선 특수한 관계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미 이 남성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연예계 내부에서도 이 남성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더욱이 박나래 씨가 당시 복용하고 있었다고 알려진 각종 약물과 주사 처방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맞물려 그 남성의 정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남성은 박나래 씨의 단순한 지인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파멸로 이끈 또 다른 배후일까요? 매니저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90여 개의 폭로 리스트 속에 이 남성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이 남성의 정체가 대중이 우려하는 대로 사회적 파장이 큰 인물로 밝혀질 경우 박나래 씨는 이미지 타격을 넘어선 법적 도덕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문의 남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박나래 씨의 인간관계와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연예계 복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단순한 인성 논란을 넘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의혹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의사의 정식 처방 없이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약물들을 이 주사 이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황금약이라 불리는 이 정체불명의 수액들은 사실 전문가들조차 그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성분들의 조합이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배합 시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성분들은 주로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러 약물을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뇌에 직접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습관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처방 기준이 대단히 엄격한 약물입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 손상은 물론 치명적인 정신적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나래 씨가 이러한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평소처럼 과도한 음주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술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불법적인 시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매니저들이 당시 박나래 씨의 행동을 지켜보며 관련 증거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했던 이유도 단순히 폭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건강 상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사 이모의 정체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정식 의료인이 아니라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업자였으며 약물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인물은 그녀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거래하던 병원의 원장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이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는 치밀했습니다. 현재 주사 이모는 무면허 불법 의료시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중들은 박나래 씨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와 외모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앞서 언급된 차량 내에서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역시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 과다 복용과
음주가 결합되어 나타난 부작용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 위험한 거래를 통해 발현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사회적인 범죄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니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박나래 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나 사고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맞대응을 선언한 주사 이모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들. 박나래 씨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이제 단순한 벌금을 넘어 연예계 퇴출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로의 불길이 사생활을 넘어 경제적 영역으로 번지면서 박나래 씨는 이제 연예계 복귀가 아닌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20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과 세무조사 특혜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세 혹은 탈세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그녀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1인 기획사 엠파크를 둘러싼 가공 인건비 의혹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모친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소득 은닉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실체 없는 인건비로 나갔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대응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된 탈세액은 최소 20억 원대였으나 실제 부과된 추징금은 2억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약 10%에 불과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100억 원을 버는 자산가가 단 몇억 원의 세금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꼴이 되자 전직 세무 관계자들조차도 이러한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담당 공무원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태원 자택 근저당 설정 등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소속사의 대출 목적이라 해명했지만 연이어 터지는 탈세 의혹 앞에 그 해명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억 원의 광고 수익과 출연료를 벌어들이면서도 단돈 1억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던 매니저들과의 갈등을 방치하여 결국 20억 탈세라는 거대한 부메랑을 맞게 된 것은 그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은 벌었지만 사람을 잃었고 이제는 그 돈마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키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소탈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가 뒤에서는 가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특혜를 누렸다는 의심은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미지란 모래성과 같아서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녀와 막역한 사이였던 동료 연예인들의 행보와 그를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 또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인성과 도덕성 전체를 부정당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그 파장이 더욱 깊고 넓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동료들의 반응입니다. 연예계는 좁은 사회이기에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이들의 지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김숙 씨의 SNS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와중에도
김숙 씨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자숙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대상 수상소감에서 박나래 씨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갑론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경악을 넘어선 분노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폭로를 두고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때 그녀를 옹호했던 팬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매니저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드러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차량이라는 업무 공간에서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부적절한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게는 인색하고 무례했던 그녀의 이중성에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은 박나래 씨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소 박나래 씨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혜택을 누리던 이들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거나 선을 긋는 모습에서 인간미 없는 연예계의 민낯을 보았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싸늘한 여론은 단순히 박나래 씨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그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 거부 운동으로까지 번질 기세입니다. 이미지가 생명인 방송가에서 대중의 신뢰를 잃은 연예인이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유출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다수의 시청자는 공적인 업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녀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결국 대중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하고 사회적 선한 영향력은커녕 불법 의료시술과 탈세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대중이 그녀를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나래 씨에게 남은 것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대중이 내린 도덕적 사형 선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박나래 씨는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가혹한 심판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예능의 중심에서 대중을 웃기던 그녀였지만 현재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복귀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진실 게임을 넘어 그녀가 쌓아온 인간관계의 파탄을 증명하고 있으며 상해 혐의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명예는 그녀의 도덕적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차량 안에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불감증, 그리고 20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합니다. 대중은 3년간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를 결정하겠지만 대중의 마음이라는 법정에서 그녀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만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불법적인 경로에 의존했던 대가는 결국 나락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박나래 씨의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체에 공인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의 총괄 편집장이었습니다.